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업데이트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지적재산권하고 업데이트된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부분들, WTO의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WTO의 가장 큰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적으면 이제 가트에서 이것이 이제 WTO로 왔죠. WTO는 업데이트된 것이다. 가트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트에서 업데이트된 이 부분들, 즉 가트에서 없던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죠. 지적재산권 부분, 지재권, 그 다음에 이야기한 이제 강제적인 부분, 사법적 경우, 사법적 기능,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한 것이 바로 WT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유무역을 추구를 합니다. 자유무역을 추구를 한다. 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995년도에 제정이 된 거죠. 자, 자유무역을 추구하는데, 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데,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이 WTO와 FTA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거죠. 자, 이 FTA하고 WTO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 관계의 정립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은 WTO나 FTA나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TO와 FTA가 같다. 요게 이제 파트가 두 번째 파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파트를 보았든 안 보았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하고 이쪽으로 연결해서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유무역을 추구하는데 자유무역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no barrier입니다. no barrier.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barrier란 것은 tariff도 될 수 있고 non tariff도 될 수 있다. 즉 무역 장벽인데 요게 이제 tariff 관세 장벽이 될 수도 있고 non tariff 비관세 장벽이 될 수도 있다. tariff도 될 수 있고 non tariff도 될 수 있다. 자유무역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아주 큰 원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혜국 대우, 그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Most Favorite Nation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MFN, 최혜국 대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국내 기업과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죠. 그죠? 국내 기업과 똑같이 대우하라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국내 기업 대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국내 기업과 똑같이 대우하라. 그 다음에 최국 대우. 요 두 가지의 조항이 무엇과 부딪히냐 하면은 사실은 FTA는 요 두 가지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FTA의 원칙적인 핵심적인 이 조항을 violation 한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배리어를 없애는 것이 WTO의 기본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리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장벽이죠. 이 장벽인데, 무역 장벽인데, 이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관세를 철폐해야 됩니다. 자, 근데 채국대의란 것은 뭐냐? 채국대의란 것은 most favorable nations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A라는 국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A는 결국은 수입국입니다. 수입국. 자, 이 수입국은 결국은 자기들의 커스텀 라인이 쫙 있었겠죠. 관세선이 있을 겁니다. 국경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리어라고 이야기합시다. 국경이니까. 자, 이 국경이 있는데 이 국경에 대해서 우리가 B라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C라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D라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각각의 나라는 자신의 물건을 이렇게 이 나라로 수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수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수입국이 B라는 나라하고는 굉장히 네이버링 하고 있다. 인접하고 있다. 그래서 친합니다. 문화도 같고 어떻게 보면 뿌리도 비슷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A라는 국가가 그래 내가 B한테는 우리는 친하니까 그냥 내가 10%만 관세를 매길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똑같은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죠. 자, 근데 이제 C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넌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15%를 매길. D라는 국가는 너는 뭐 전혀 알지 못하니까 20%를 매길.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똑같이 이 사람들이 B, C, D라는 국가가 물건을 100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자, 여기 들어왔을 때는 물건 값이 완전히 틀리죠. 그죠? 이거는 110원, 115원, 120원. 기본 도착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C하고 D는 B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제일 혜택을 받습니까? B가 가장 혜택을 받죠. B가. 그죠? 그래서 이 B가 가장 혜택을 받을 때 우리는 이 B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해서 최혜국이다. 가장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최혜국이랍니다. 가장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혜국인데 이 최혜국을 B한테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베리어가 된다. 무슨 베리어가 됩니까? 텔리 베리어가 되지 않습니까? 관세 장벽이 된다. 이렇게 관세 장벽이 되면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B국만의 제품만의 이 수입국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B국이 가격을 조절했을 때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낮더라도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자유로운 무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자유로운 무역이 될 수가 없겠냐? 자, 저렇게 됐을 때는 C하고 D국은 가격을 줄여가지고 B국에 수출하면은 경쟁력을 갖는다는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격을 줄이더라도 수입국인 A국이 tariff barrier를 행사해서 관세를 많이 붙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A국하고는 거래하지 않으련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결국 그에 대한 불이익은 수입국 시티즌들, 즉 수입국의 국민들이 그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유무역을 해치는 거고 글로벌 시티즌들의 이득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WTO에서는 이렇게 좋아. A국에 그럼 특혜를 줘. 그렇지만 이 특혜는 항상 다른 국에도 똑같이 줘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즉 A국이 B국에 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약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게 특혜라면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라. 이게 이제 채국 대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내 기업 대우는 뭐냐면은, 자,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출을 하지 않고 FDI, 결국 이제, Foreign Direct Investment, 즉, 해외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해외 투자란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기존의 기업을 M&A 하든가 Merge and Acquisition 하든가 아니면 인수합병이죠. 아니면은 이제 가서 처음부터 공장을 짓고 그 나라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그린필드라 합니다. 자, 요거 뭐 M&A하고 그린필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M&A를 하든 그린필드를 하든 투자를 했으면, 자, 투자를 한 이상, 국내에 들어온 이상 국내 기업이 적용하는 세금 기준,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다른 어떤 그 인센티브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자국의 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국내 기업 대우입니다. 국내 기업 대우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FTA에 문제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제 최국 대우가 FTA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국 대우. 자, 이 최국 대우가 그럼 왜 FTA가 문제가 되냐? 우리 딱 봐도 알겠죠? FTA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가 FTA라는 것은 우리끼리 좀 친하게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끼리. 자, 예를 들어서 뭐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주위에도 이제 이 나라들이 다시 이제 예를 들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이제 네이버링 대회가 있을 수 있겠죠. 해바라기처럼. 그리고 여기는 또 뭐 다른 이제 나라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에 요렇게 인접한 국가들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의 국가로 보자. 하나의 국가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국가로 봐가지고 요 안에서의 어떤 거래는 뭐 자기 나라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FTA죠, FTA. 그죠? FTA죠. 프리 트레이드 존이다. 자유무역지에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을 하는 거죠. 안에서는 똑같이 자국과 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C라는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적용을 못 받죠. 그러면 이게 뭐에 위배됩니까? 최국 대우에 위배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A라는 국가가 다른 나라에게 옆에 있는 인접국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줬으면 WTO 규정이라면은 C라는 국가에도 이게 인접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결국은 FTA가 됨으로써 다른 나라와는 어떻게? 역외랍니다. 역외국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역외 차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거는 무엇에 위배됩니까? 무엇에 위배됩니까? 그거는 결국은 WTO의 정신, 즉 최국 정신에 사실상 FTA는 위배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은 FTA라는 것은 특정 국가들끼리 뭔가 또 다른 혜택을 도모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보면은 글로벌 자체가 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이런 내국 기업 대우, 이런 이제 그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차이가 있다. 이념에서는 같지만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WTO의 근본적인 원칙을 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WTO의 무용론에 대해서 무용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TA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원칙이 부서집니까? 이 원칙이 부서집니다. 제국대우 원칙이 부서지는 거죠. 제국대우 원칙이 부서진다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WTO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WTO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잠시만요. 이게 중간에 뭔가 좀 인터벤션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그냥 안 없어지네요. 잠시 해서 없애고. 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FTA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됨으로써 WTO의 그 근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죠. 자, 그렇지만 공생의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FTA가 어디서 왜 나왔느냐 하면은 WTO의 예외 조항에서 발전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발전되어 버린 거죠. WTO의 예외 조항이란 것이 뭐냐면 WTO가 일률적으로 최국 대우라든지 내국민 대우, 국내 기업 대우를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생력이 없는 국가들, 즉 자국의 기업이 아직 싹 트지도 못한 이러한 기업들에게 개방을 해버리면은 자, 너 최혜국 대우를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똑같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라. 그 다음에 내국민 대우를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한 그런 해외 기업에게도 똑같이 국내 기업과 같이 적용해라. 이렇게 되면은 신생국들, 그다음에 이제 developing country들, 그죠? 지금 이제 그 개발 도상하고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결국은 자생력을 잃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를 둔 거죠. 예외를 둬서 그런 데는 특별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많이 어떤 예외 규정이 두던 부분들이 이제 농산물 같은 거죠. 농산물은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를 떠나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나라의 이제 면화라든지 뭐 이런 특정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외를 인정을 한 건데, 요 예외 인정 부분이 이제 다른 품목으로 이제 이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억수로 이제 커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외를 인정했다 이거죠. WTO에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해서 좋아, 최국 대우하고 내국민 대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작은 나라에까지 다 확대를 해버리면 이 나라들은 자국의 산업이 전부 다 페어리시 되는 거죠. 거의 사멸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나라들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적용을 조금 완화해주고 대신에 각국과 양자협력, 즉 양자협력을 하게 하자. 다자가 아닌 양자협력을 하게 하자. 원래 이제 WTO는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란 것은 WTO에서 어떤 리딩 국가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WTO는 원래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란 것은 뭐냐 하면요. 이제 다자주의 안에 무임승차라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무임승차.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무임승차, 프리라이드, 그죠? 문제가 있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드로백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자주의란 것이 뭐냐면은 어떤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품목. 그 품목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들, 그죠? 이 국가들이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한 내용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국가에 적용. 회원국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를 이제 회원국. 자,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다자주의죠. 이게 다자주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개발도상국에 적용했을 때는 개발도상국은 거의 아사된다. 개발도상국 적용에 문제가 된다. 적용을 보류, 인정, 보류를 인정한다. 보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외를 인정한다. 자, 요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그 예외는 어떻게 하냐? 요건 다자주의가 아니라, 요 예외를 인정했을 때는 요거는 다자주의가 아니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양자주의로, 각각의 나라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죠. 예외적으로. 자, 근데 이 양자주의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라든지, 농산품이라든지, 면화라든지, 뭐 이런 각국의 어떤 특색을 가진 그런 이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부분이 굉장히 확대가 돼버린 거죠. 요 다자주의, 요 근거를 가지고, 이게 확대가 된 겁니다. 확대. 이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FTA가 굉장히 이제 팽창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원래 이 다자주의가 원칙이고 양자주의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것이 지금은 뭡니까? 너무나 많은 FTA를 체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FTA가 너무나 왕성해진 거죠. 자, 요런 이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요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FTA를 바라봐야 되는, 그죠? FTA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FTA는 우리가 가장 큰 FTA는 EU입니다. EU는 경제, 독특합니다. 이건 좀 진짜 가장 큰데 이거는 경제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럼 요거는 EU의 특성상 EU 국가들의 특성상 하나의 이유가 가능한 거죠. 역사적인 것으로 봐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유명해졌지만 나프타가 있었죠. 나프타가 요게 이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때 나프타는 주요국들이 이제 멕시코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이죠.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경제 공동체였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 나프타가 미국이 불리하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뭐냐면 해처모여해서 USMCA라는 또 다른 메가 FTA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US,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이제 여기 많은 FTA가 있습니다. 양자 FTA니까 국가 간에 맺은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 EU라든지 나프타 이거는 이제 국가 양자가 아니라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다자죠. 다자 FTA가 되죠. 원래 FTA는 두 나라끼리 이렇게 합니다. 뭐 한중 FTA, 뭐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한칠레 FTA거든요. 한칠레. 이렇게 두 나라 간에 하는 거예요. 이걸 양자죠, 양자가 원칙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WTO를 리플레이스하는 개념으로서, 이거는 지금 다자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동시에 참여해서 양자 간에 이제 합의를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효과를 내는 FTA로 변질되고 있다. 자, 요것이 이제 지금 현 FTA와 WTA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최근에 이 EU보다 더 큰 FTA가 이제 지금 나오죠. 이제 RCEP이라고, 그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 RCEP. 그 다음에 CPTPP라고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FTA. 자, 요거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메가 FTA다 이렇게 했습니다. 메가 FT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가 FTA와 글로벌 통상에 대해서 다음 파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